조선시대 명종 때 전해오는 실화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점점 심해지는 고부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남편이 그의 아내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얼른 세상을 떠나시면 가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아직 기운이 너무 좋으시오. 그렇다고 병나기를 바랄 수도 없잖소. 이런 생각이 불효인지 알지만 차라리 밥에 약이라도 타드려서 세상을 떠나시게 하고 싶소. 그런데 고민이 만약 병환도 없이 저렇게 건강하신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아마 외삼촌이 달려와서 검시를 해보자고 할 것 같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부인이 한 달 동안 거짓으로 효부의 행동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집 며느리는 참으로 효성스럽다는 그런 소문만 나게 해주시오. 그럼 그때 약을 타서 돌아가시게 해도 동네 여론이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무안에서 자살했다는 것으로 돌아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요. 매일 시어머니와 다투던 아내는 남편이 말이 너무 반가워서 효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오?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께서 요새 입맛을 잃어 도통 진지를 못 드시니 날마다 일꾼을 부려서 일하는 집 맛있는 반찬과 밥을 좀 얻어오시오. 그리고 어머니께는 일집에 갔더니 반찬이 좋아서 얻어왔으니 맛있게 잡수세요라고 권하면 돼요. 날마다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당신을 효부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생밤 한 마를 사줄 테니 그 밤을 매일 10개씩 주무실 때 잡숫고 주무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이런 신이 하는 일을 자랑할 것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늘이 내린 대효부라고 할 것이요. 그 뒤에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돌아가셔도 당신에게 의심은 절대로 아니하지 않겠소? 이튿날부터 아내는 남편이 지시한 대로 철저히 실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차차 달라져가는 것이 고마워서 여간 잘못이 보여도 눈 감아주고 무슨 일이든 어지간한 일은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워서 동네 집 잔치에 가서 국수 한 그릇만 받아도 며느리 생각이 나서 가져와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제일 귀한 음식을 아들이나 손자도 아닌 내 입에다 넣어주시니 감격이 넘쳐났어요. 시어머니는 날씨만 추워도 며느리가 식전에 아침 짓기에 춥겠다 싶어서 밤중에 나가서 물을 끓여 넣기도 하고 감기 들겠다 옷 껴 입어라를 날마다 했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사준 당신의 저고리 한 감을 베껴서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며느리 저고리에 두툼하게 솜을 두어주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해서 넘치는 눈물이 샘솟았어요. 나는 죽일 마음으로 거짓으로 효성을 다한다고 한 것인데 어머니는 정말 진실로 나를 아끼시는구나. 내가 벼락을 맞으려니다 하고 각성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남편이 조용한 틈에 아내를 보고 이제는 이 근방에서 전부 당신을 효부라고 하게 되었으니 이제 오늘 저녁 진지에 약을 타드립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에 며느리는 울면서 약을 주시면 내가 먹고 죽겠소. 내가 죽일려니요. 전일의 불화가 모두 내 죄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말하기를 천하의 부모는 악한 데가 없는 법이요. 부모를 약 드시게 하여 죽일 마음을 먹고 잠시 동안 거짓으로 효성을 해보아도 그리도 감동하니 얼마나 부모가 착하신가요? 계속 효성을 극진히 해서 자식들이 모범이 되게 효도하게 되면 훗날 자식도 그의 자식들에게서 극진히 효를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이 글은 조선 명종 때 파평윤씨 대연공파 8세손 윤명선의 실화라고 전해져요.